자,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얀마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통성 경쟁을 군사 정부와 벌이게 생겼습니다. 당장은 지금 두 개의 정부가 출범한 거죠. 예, 예. 어느 쪽 정부가 더 인정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딱 75일 됐거든요. 예, 예. 민주진영이 그동안에 세력을 규합해서 국민통합정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형태는 내각제로 출범을 했고요. 의원 내각제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수민족 인사들을 대거 합류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통령을 카친족 가장 큰 소수민족의 예. 출신을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소수민족은 가장 큰 반군 무장 세력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반군의 조직화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연방 군대도 창설할지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통령 임명하고 총리 임명하고 그리고 내무장관이나 외무장관 같은 정부 대변인도 임명해서 정부의 형태는 갖췄습니다. 벌써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부 정권은 절대 인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국민통합정부를 인정해 달라라고 계속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고 예. 외무장관은 또 특이하게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 국제사회가 이제 우리 정통성을 가진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해 달라라고 그 기고문을 게재를 했거든요. 예, 예. 그것도 상당히 발빠른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 EU 그리고 유엔은 이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또 미국 정부하고도 정부 출범 전에 사전 조율을 거쳤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미국이나 EU, 유엔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미얀마는 이 서방 세계보다는 주변국 아세안 국가하고 가장 관계가 크고 예, 가장 예.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세안의 대외 무역은 90%가 주변국입니다. 미국하고 서방 국가하고 한 것보다는. 예. 그리고 무기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이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이번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아세안 10개국이 참석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 과연 누가 초대를 받느냐. 현재로서는 군부 정권의 최고사령관 훌라행 사령관이 정부 대표로 초대되어 있거든요. 예, 예. 바로 여기에 국민통합정부의 대표를 초대해달라는 그런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여기에 훌라잉 사령관이 군부 쿠데타 후에 최초로 정상의 자격으로 이 정상회담에 즉 정부 대표 자격으로 미얀마를 대표해서 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이번 주말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훌라잉 사령관이 결국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아세안 정상회의 하는 측에서 훌라잉 사령관 말고 저쪽으로 오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외교적으로?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현재까지는 훌라잉 사령관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유, 날마다 이 뉴스에 나오는 참 처참한 광경들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뭐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사실 좀 관심이 가졌거든요. 취임 후에 사실상 그 백악관으로 처음 초대한 정상회담이니까요. 예, 예.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했는데 좀 상당히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그 일본 총리가 스가 총리가. 그리고 그 공동 성명에 과연 무슨 내용이 나올까도 관심을 가졌는데 조금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 형식도 좀 회담 형식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헤이 네. 요시 이렇게 부르대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수상은 거기에 맞받아서 헤이 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을 예로 든다면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헤이 영삼 이렇게 영삼. 부르는 거하고 같은 네. 거예요. 헤이 기식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죠. 예, 예, 예. 헤이 동현. 예, 예. 상당히 좀 친밀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공동 성명을 잘 보면은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은 미국은 얻을 걸 얻고 일본은 당장 급한 걸 해결하는 네. 미국이 얻을 거는 과연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과 아시아 주변국이 힘을 보태달라는 거죠. 예, 예. 이것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가 관심사냐면 당장 다가온 도쿄 올림픽을 국내에서부터 하지 말자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하겠다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미국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도쿄 올림픽 지지해달라. 그리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생각구 열도 영토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합의문을 보면은 미국 측 반, 일본이 원하는 거 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거 일본이 도장을 찍었고요. 예, 예.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이 개입하는 거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이거 한번 보시면요. 근데 이거는 대만 해협하고 예, 요거는 좀 커 보이던데요. 예. 예. 양안 관계, 즉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관계가 평화 안정되도록 우리는 노력한다. 네.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동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음. 이거는 중국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특히 일본이 합의해줬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도 굉장히 그 수출품의 대부분이 이제 또 중국 의존도 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되면서도 미국이 네. 일본이 그만큼 지금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예, 많이 예. 있으니까 홍콩하고 신장 위구르도 인권도 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양국이 같이 합의문을 발표했거든요. 예, 예. 중국은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네. 특히 누가 대표로 지금 언론 인터뷰를 했냐면은 주미 중국 대사가 총대를 맸습니다. 거기서 바로 즉각 그날 똑같은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근본 문제에 양국은 절대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아주 강한 불만과 아주 강한 반대를 표시한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분열하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라.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로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특히 일본 측에서는 뭘 지금 모험을 걸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수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예.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지금 상당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뭘 얻었냐? 안전한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도쿄 올림픽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고 예, 예.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것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스가 총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외교적인 경험이 부족한 총리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예. 이번 이런 과감한 합의를 해줌으로 해서 그런 우려들도 불식하는 그런 효과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측 입장에서는요 아쉬운 게 아니 무슨 이거 그 대만 해협하고 양안 관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예. 백신도 부족한데 그런 문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아시아에 그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같은 것도 미국이 역할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아 주변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 아예 뭐 존 캐리 기후 특사 와가지고 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놓고 얘기를 예. 하니까 그래요. 이게 일본은 정말 크게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동북아 문제에서 어떤 폭풍을 가져올지 정말 걱정됩니다. 다음 소식은 바이든 생각보다 난민 수용이 좀 엄격하다라는 소식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트럼프 때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국경 다시 열겠다 막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막상 대통령 된 다음에 좀 바뀌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기대감이 커서 최대한 6만 명 넘게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고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한 6만 명 넘게 받아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캐러반 행렬로 상당히 이어지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막상 취임하고 나니까 그런 이민 행렬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6일 금요일 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미안하다. 올해 회계 연도에 난민 수용 인원은 6만 명 정도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 똑같은 수준인 15,000명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안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15,000명은 상당히 축소시켜 놓은 규모거든요. 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해놨더니만 금요일 오후부터 인권단체하고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나왔거든요. 아니 취임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뒤집어 엎는 거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알겠다. 나는 사실 이게 한 5월까지 한 달 정도 일시적인 처방전에 제거한 걸 뿐이지 5월 달에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취임한 얼마 안 돼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또 한편에서는 지금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트럼프 때에 15,000명으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한 65,000명까지 늘려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미국 국민의 40%가 반대한다라고 나왔고요. 예. 65,000명을 늘리는 거에 찬성한다는 24%입니다. 근데 그 바이든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당원들도 반대 여론이 높게 반대라는 나오는 거죠. 그죠? 네. 24%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20%고. 그래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잔재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 내내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소식은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최대 정적인 나발리가 지금 수감 중인데 그 안에서 지금 사상 최대 시위를 예고해가지고 뭐 웹사이트 서명자 50만 명 모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사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뭐 위독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 이거 나발리 상당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생명 위독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 여기에 즉각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발리 만약에 옥중에서 치료 제대로 못 받고 그대로 사망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나발리가 그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거든요. 지금 1년 옥살이 했으니까 아직 2년 6개월 남았어요. 예. 근데 여기 안에서 푸틴의 최대 정적이라서 그런 건지 가벼운 질병인데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갖고 이게 중병으로 지금 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지난주에 부인이 그 면회를 갔다 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처럼 완전히 병자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이 많이 지금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발리 참 대단하네요. 76년생이니까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예. 그 푸틴의 지금 최대 정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왜 옥중에서도 이렇게 좀 고난 받고 있냐 하면은 옥중에서도 활동을 놓지를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만약에 최대 시위를 내가 조직하는데 여기 온라인에 50만 명이 찬성 서명을 해주면은 그 시위를 반드시 조직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난 17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45만 명이 서명했어요. 오늘 내일 한 50만 명 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넘겠네요. 그러면은 날짜하고 장소를 공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 치료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나는 반응이죠. 예. 그 영국 유학파 출신 우리 황기식 교수님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게 집단 면역 형성 지금 발표됐다고 축제 분위기예요. 네네. 영국이. 근데 아직 이르다 뭐 이런 견해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견해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난 축제 보니까 부럽기는 합니다. 미용실하고 상점은 500% 이상 매출이 뛰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죠. 예. 그런데 반대 견해도 많은 게 집단 면역 형성됐다고 보기엔 너무 빠르다. 이유는 변종 바이러스는 왜 고려 안 하느냐. 그리고 16세 이하가 접종을 안 했다는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주변국이 함께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집단 면역 완성을 발표를 못하는 게 주변국들의 접종률 요르단, 이집트는 아직 1%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도 주변국들이 영국과 똑같이 75% 수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는데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악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환자가 나오고 네. 혹시라도 그럼 이제 백신을 맞은 다음에는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또 중증으로 간다면 이 또한 굉장히 또 새로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축제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영국 언론 제가 분석했습니다. 우려에 대한 분석들.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의